자, 가볼게요. 우리 아까 그 주제들만 조금만 적어볼게. 처음에 일단 이참수 전반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어. 그 한 문제를 보더라도 뭐 활용 문제를 봤었는데 대칭축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평행 이동하는 거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등식 그 중에서도 나머지 등식 이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인수분해도 한번 다뤄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우리 한번 다항식의 덧셈 뺄셈 다항식의 덧셈 뺄셈 제발 암산하는 능력을 좀 기르자. 뭐 암산이라기보다는 빠르게 숫자 놀이하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이참수 하고 여기서 최대 최소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는 거가 들어간 유형까지 공부를 한 거죠. 마지막 25번 문제가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성신여자 고등학교도 해설하고 나서 여기 관련된 주제 또 한번 입혀볼게. 자, 성신여고에서는 첫 번째로 12번 문제를 좀 볼 건데요. 12번 문제 풀지 않을 겁니다. 성신여고 자, 12번 문제를 보는데 일단은 그 너희들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봐. 여기 A, B가 정수, N이 3 이하의 자연수에서 정수랑 자연수의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숫자 조건, 이게 뭐가 정수다, 자연수다 라는 거는 그 하나로 굉장히 강력한 힌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넓은 범위의 뭐 유리수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정수, 자연수 이렇게 정돈된 숫자만 가능하다라는 건 노가다라도 가능하다라는 제한을 걸어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경우매수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숫자 조건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뭐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주어진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x 더하기 n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거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의 물을 봤더니 서로 다른 다항식의 개수 얘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게 몇 개나 나올까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너희들한테 잘 들어봐. n하고 a 플러스 b의 조합이 몇 개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 a 플러스 b 값이 달라지면 1창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너희들 눈에 다르게 보일 거고 n이 달라져도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다항식이 다르게 보일 거고요. 그러면 나는 이 n하고 a 플러스 b, a, b가 아니야. a 플러스 b 자체의 조합이 몇 개가 나오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a, b, n이 다 정수이고 심지어 n은 3 이하의 자연수니까 3, 2, 1밖에 없어요. 그렇지? 나는 이제 N, A, B의 관계를 살피면서 이 조합이 몇 개나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봤을 때 너희들이 뭘 해보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없나? 개수 비교를 해가지고 A, B, N의 관계를 끌어내세요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 얘가.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거니까 지금 이거 1차 개수는 정확하게 전개했을 때 이렇게 돼요. 지금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에 x 붙인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형태로 1창의 개수는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상수항이 여기는 n이고 여기는 이거 두 개 곱한 걸 텐데 그러면 이 n이 요거 마이너스니까 곱해지면 뭐 플러스가 될 거고요. a 플러스 2에다가 b 플러스 1 곱한 걸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구나를 캐치하셔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전문 용어로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뭐 용어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뭐 용어긴 하니까 소개가 되는 용어긴 하니까 이거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부정방정식. 문자가 3개인데 등호가 1개밖에 없어. 즉 문자의 개수가 관계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풀리지 않아요. 왜 안 풀려? 없어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거 A, B, N의 적절한 값 집어넣으면서 등호를 맞출 수 있는 조합이 1개일까? 2개일까? 무한개야, 무한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부정방정식, 부정은 해의 개수를 정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부정방정식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얘는 숫자 조건이나 뭐 실수 조건 이런 것들이랑 결합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개념을 뭐 글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n이 a 더하기랑 b 더하기 1이랑 곱한 거랑 같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a, b도 정수고 n이 3이하의 자연수니까 직접 뭐 해봐라? 노가다 해봐라. 경우의 수 문제인 거지. 그리고 요 말 나온 김에, 요 문제 말 나온 김에 너희들 중간고사 범위는 2차 함수, 뭐 많게 들어보면 방정식, 부등식까지일 거잖아? 근데 그냥 경우의 수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경우의 수는 사실상 수학 전반에 걸쳐서 깔려 있는 거고, 너희들이 이 절대값, 하물며 이런 절대값이 포함된 거를 x가 1 이상인 경우, x가 1보다 작은 경우 케이스를 나누는 것조차도 경우의 수적인 관점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다면 답이 얘가 나오고요. 이렇다면 답이 얘가 나온다.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써줘야 된다. 이게 경우의 수의 논리인 거잖아. 풀이 구조를 잡고 케이스 나누고 그 다음에 열거된 정답들을 수집한다.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는 기말고사 범위라고 몰라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2학년 2학기 때 중학교 때 한 거야. 중학교 때. 그리고 95% 내용이 똑같잖아. 경우의 수 문제가 왜 나오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2학년 때 배운 거야.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이제 따질 거예요. 따질 건데 우리가 뭐부터 따지는 게 좋을까? n이 훨씬 더 제한적이죠? 3, 2, 1밖에 없으니까 n이 3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1인 경우 이렇게 다 따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리고 난 이거 2개 안 풀 거야. 이거 2개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n이 3인 경우만 한번 보여줄게요. n이 3이라면 이게 a랑 b가 정수니까 뭐 더하기 2 더하기 1 해도 정수인 거겠죠? 그럼 정수와 정수의 곱이 3인 조합은 3하고 1, 1하고 3, 뭐 마3하고 마1, 마1하고 마3 이렇게 4개밖에 없을 거고요. 그에 따른 a와 b 값 그리고 a 더하기 b 값까지 이렇게 그려볼 거야. 난 지금 무슨 조합을 찾고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와 n의 조합을 찾고 있는 거예요. a 플러스 b와 n의 조합. 그치? a, b가 달라도 합이 똑같으면 너희들이 이 다항식을 볼 때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같은 걸로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써볼게요. 이거 a 더하기 2가 3이라면 얘가 1이었다는 얘기고요. 얘는 0이었다는 얘기야. 2 빼고 1 빼면 a, b 값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1, 여기 2가 되는 거고 2 빼면 마 5고요. 1 빼면 마 2. 2 빼면 마 3이고 1 빼면 마 4가 돼서 b에 따른 a 플러스 b 값은 1. 이거 2개 더하면 1. 이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7. 이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7. 따라서 내가 찾고 있는 n하고 a 플러스 b의 조합을 순서상으로 나타내보면 얘는 3, 1 하나랑 3, 마이너스 7 이렇게 2개를 찾았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n이 3인 경우에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다항식의 개수는 2개를 찾은 거예요. 여기서도 몇 개가 나오고 몇 개가 나오겠지.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지? 주의할 거는 경우의 수적인 거에서 당황을 하면 안 됐었던 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 a, b 값이 달라도 합이 똑같으면 같은 방정식으로 보인다라는 거.
이 경우도 3, 1이 박히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겠죠? 이 두 번째 케이스도 n이 3이고 a 플러스 b가 1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같은 방식으로 보여서 이거 절대 4개로 세면 안 된다가 주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그냥 자, 그래서 나머지 해보시고 뭐 나머지에 몇 개 나와가지고 몇 개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13번이에요. 13번. 자, 13번은 이제 우리 두 번째 줄에 K에 대한 항등식 뉘앙스가 나왔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블라블라블라 뭐 임의의 K 값에 대해서 뭐 어떤 K 값에 대하여도 뭐 이런 항등식 뉘앙스가 나오면 무조건 그 K를 주인공으로 하는 등식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어요. 문제 조건을 반영한. 근데 여기서 조건 자체가 X축과 만난다 이게 조건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적용할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2a-b 값이 얼마나 라고 물어봤고요. fx가 뭐 어떻게 나와 있는데 그냥 판별식을 바로 적어 볼게요. 판별식. 근데 여기 지금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네. 우리 fx의 1창의 개수가 2를 머금고 있으니까 자 짝수 판별식을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창의 개수 반띵 k 플러스 a 뭐 여기까지 적는 거는 중학교 3학년 개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개념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어마무시하게 긴 게 그 통째로가 그냥 c겠죠. k 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5 요게 될 거야. 근데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걸 x축과 만난다 라고 준 거죠. x축과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같거나 크다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위치 관계는 무조건 자 함수와 x축 간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관련된 정보도 무조건 판별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판별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조건을 반영한 K가 주인공인 K에 대한 항등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항등식,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나왔죠? 상관없어요. 등식이 그냥 여기가 부등으로 바뀌면 부등식이 오고 이게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뭐 등식이 아니라고 당황할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K가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K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K제곱 K제곱 날라가고 2AK-2니까 우리 2A-2만큼의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어떻게 이거야 정리가 안 되나? 더하기 A제곱 그냥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냥 이거 통째로 가자.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5 요게 0 이상이다. 지금 정리한 거지. 정리 K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플러스 2a 플러스 2인가요? 어디? K제곱 밑에 줄에 2a 플러스 2 아 고마워. 여기 플러스니까 어우야 씨 은경이 좀 쩔었어. 지금 2a 플러스 2죠? 뭐 마이너스 일부러 틀어놓은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지 보려고. 이런 것도 찾아냈어야지 지금.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자 우리 이거 개념도 얘랑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우리 잠깐 이거 한번 해볼게. 뒤쪽에 2차 부등식 파트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상이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걸 배웠죠. 그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는 두 글자. 뭘까요? 그림이에요. 그래프. 그래서 이거 우리 판별식 조건 필요하고 최고차항 계수 부호 조건 2개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 주제 2개는 외워야 되겠지만 외우면 좋지만 결국에는 그림을 그래서 판단하고 있어요. 얘가
2차식이고 뭐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되겠지. 2차 부등식일 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X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만 해. 위로 볼록이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동시에 X축이 이렇게 완전히 밑에 깔려 있거나 즉 안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접하는 상황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배웠잖아? 그러면 이건 더 쉬운 거지. 얘는 지금 주인공이 K예요. 그러면 이거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좌변이? 1차식이야. 1차식은 그래프가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면 이 2a 플러스 2가 어떤 0이 아닌 값일 때 직선을 그려보면 너희들 이렇게 뭐 우상향하거나 뭐 우하향하거나 이런 무한도형이 나오는 거죠. 끝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이 나올 거야. 근데 이게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이라면? X축이 뭐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지? 끝없이 내려가고 끝없이 내려가고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K에 대한 1차식이고 1차 함수 직선이라면 절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게 뭐 내림차 정리했을 때 개수가 다 0이어야 된다 그걸 쓴 게 아니고 엄밀하게 얘가 지금 등식일 때 그걸 쓰는 거고 부등식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뭐 결론은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얘는 이런 기울어진 직선이 되면 안 되고요. 얘가 0이 되면서 이게 사실상 0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0차 함수. 그냥 숫자만 남아야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숫자만 남아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한다. 이게 K에 대한 항부등식이 되려면 항부등식은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쓸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려면 이게 절대 기울어진 직선이 나오면 안 돼. K에 대한 1차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 방법은 제가 0돼 가지고 K랑 날아가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1이 될 거야. 그러면 1 빼기 A니까 해볼게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 요게 지금 맞는 거지? 여전히 얘가 항상 성립하게끔 B값을 설정해줘야 되는 건데 이 좌변이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B-2에 B 플러스인가? 플러스네요. 풀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2의 제곱이 0 이상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B 플러스 2의 제곱이 0 이하가 나와서 이것도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봤던 문제 스타일인 거죠. 이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제곱했을 때 0 이하가 되는 건 정확하게 0 되는 순간밖에 없어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B값이 값으로 결정이 안 될 것처럼 생겼지만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치? 뭐 잘못 적어서 또? 맞잖아. 맞지? 맞지? 눈빛이 좀 이상해. 그래도 또 뭐 계산 실수했네. 아닌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2a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2에 빼기 2니까 답은 0이 되겠네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뉘앙스가 나오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뉘앙스가 나오면 그 문자와 관련된 항등식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 문제처럼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이건 항부등식이건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곁들여져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를 해보자. 우리 경우의 수 기본적인 생각, 경우의 수의 관점, 그리고 항등식, 항등식, 우리 뉘앙스까지 있는 뉘앙스. 요거에 대한 공부도 했었죠. 책에 잘 정리되어 있고 쌤이 필기도 많이 해줬으니까 어디에 적혀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가볼게요. 17번.
것도 다 풀지는 않을 건데 얘도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n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2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9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나왔고요. 얘를 세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눠 떨어지게 한다. n이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그런 세 자리 자연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놈의 약수 중에서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해야 돼요. 우리 숫자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선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데 2의 16제곱 한 다음에 2의 9제곱 빼고 더하기 1 해가지고 소인수 분해하는 미친놈은 없겠지, 그치? 얘는 활용 문제란 얘기인 거고 정확하게 이 계산 구조를 어떤 무언가를 문자로 바라보고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형태, 이 활용 문제의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옹기종기 숫자들이 가깝게 모여있다. 옹기종기 모여있다. 또는 어떤 같은 숫자가 반복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반복되는 놈 아니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숫자의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놈 또는 뭐 제곱이 취해져 있는 그놈을 x로 바라본다면 이게 무슨 계산 구조를 갖고 있는지가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2의 8제곱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의 8제곱. 2의 8제곱 가지고 이 식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얘를 내가 x라고 생각을 한다면, x로 바라본다면 이 주어진 식은 얘는 여기다가 반영을 해볼게. 얘는 x의 제곱, 8제곱은 8제곱의 통째로의 제곱인 거니까 x의 제곱이고요. 2의 8제곱에 2 하나 추가한 거니까 얘는 2x가 될 거고 더하기 1이어서 이놈은 x-1의 완전 제곱식의 계산 구조를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원래 x가 아니었으니까 원래대로 2의 8제곱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놈은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의 통째로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치? 굳이 치환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2의 8제곱을 한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되고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숫자가 모여있거나 같은 숫자를 반복된다라고 바라봤을 때 쉽게 표현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건 두 번째 케이스인 거죠. 2의 8제곱 가지고 얘도 반복돼가지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더 소인수 분해를 이걸 자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 얘가 무슨 구조야 지금? 합차예요. 합차. 2의 짝수 빼기 1의 짝수 빼기 짝수 지수니까 이거 합차로 계속 찢을 수가 있고 찢어나가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2의 4제곱 더하기 1의 통째로의 제곱에다가 요 뒤에 것도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합차로 찢어질 거니까 요거에다가 2 플러스 1 직접 해보란 얘기야. 내가 다 안 해줄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되고 마지막이 2-1의 제곱 합차로 찍고 근데 뒤에 이게 또 4제곱 마이너스니까 또 찍고 제곱 마이너스니까 또 찢으면 찍고 찢으면 결국에 이렇게까지 돼서 이제 조금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17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뒤에 1의 제곱은 안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냥 다 해볼까? 일단 여기도 이제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도 어떤 계산 구조를 파악하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의 활용 유형과 경우의 수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예요. 이제는 나 소인수분해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17이라는 카드 2개, 5라는 카드 2장, 3이라는 카드 2장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세 자릿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치? 문제 파악을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또 너네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 자리 그때그때 그냥 끌리는 대로 만들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게 다시 한번 경우를 카운팅하는 거니까 나만의 기준을 잡고 가야 돼. 나만의 기준. 그럼 영향력이 큰 것부터 따질 겁니다. 이 17이라는 숫자가 크잖아. 우리 2x 더하기 y는 11이 되는 자연수 조합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 할 때도 우리가 영향력이 큰 것부터 따져야 케이스를 더 심플하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따졌던 것처럼 얘도 17을 먼저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것부터 따질 거예요. 17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거. 해볼게요. 17 2개 갖고 있다고 해볼게. 17 2개 갖고 있는 케이스를 볼 거야.
이게 289니까 여기 뭔가 곁들였을 때 세자리 자연수 되면 최대한 맥시멈 얼마일까? 여기에 3까지 추가해도 되겠지. 17의 제곱 곱하기 3 하나 이러면 세자리 자연수 중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중에서 맥시멈이야 맥시멈. 그 다음에 이제 줄여나갈 건데 나 아직 17 두 개 쓰는 거 안 끝났어요. 17 두 개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이거 289 세자리 자연수 될 거야. 그럼 나 17 두 개 쓰는 거 더 이상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17 한 개 쓰는 거. 내가 지금 내 멋대로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여기서 실력차가 나는 거예요. 17 한 개 쓰고 있는 거.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거 최대한 많이 써볼까? 5 두 개. 이 25에 17이니까 일단 세자리 돼요. 거기다 3까지 추가하면 75에 17이니까 안 돼. 그럼 17 하나에다가 5 두 개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카운팅 할 거. 그 다음에 17 하나에다가 이번에는 5를 하나로 줄이고 3을 붙여도 될까 했을 때 85에다가 3 두 개 붙이는 것도 되나요? 되네요. 9, 5, 45에 17 곱하는 거니까 되지. 우리 50 곱하기 20이 안 넘으니까 지금.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7에다가 5 하나인 상태에서 지금 뭐 사전식 배열의 거꾸로 과정처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다가 3 하나만 좀 줄여보면 15 곱하기 17이니까 세자리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나 17 하나인 상황에서 5 두 개 쓰고 5 하나인 것도 다 했으니까 5를 안 쓰고 17 하나에다가 3만 쓰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쓰면 세자리 되죠. 17 곱하기 9니까 또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까지 줄여버리면 더 이상 세자리 수가 안 되는 거니까 뭐 17 하나를 쓴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정도 나오겠네. 4가지 정도가 아니라 4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17 안 쓰는 거야 되겠죠. 17 안 쓰는 거. 17 안 쓰면 5 두 개, 3 두 개 다 갖다 박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5 두 개, 3 두 개, 25 곱하기 9니까 이거 세자리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될 수 있는 게 5 두 개에다가 3 하나 줄여볼까 했는데 더 이상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줄여서는 세자리 자연수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나는 나만의 문제풀이 구조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 없이 카운팅을 한 겁니다.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18번도 이건 원래 내 계획에는 없었는데 너무 많이들 지문을 해가지고 그냥 할게요. 18번 문제도 우리 18번 이제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요. 18번 문제도 이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좀 다시 한번 하자. 이거 여기 물어보는 거는 뭐 이제 A2, A4인데 A2, A4, A2, A4 근데 지금 검산식 자체가 그냥 거기 이 목만 써볼게. 목만 이 지금 요것만 A0 더하기 이거 A1에 X 뭐라고 돼 있어? 인수가 뭐야? 플러스 1. 이거 X 플러스 1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적혀있는 거죠. A2에 X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땡땡땡 A5까지 A5에 X 플러스 1에 5제곱이야. 물론 이게 몫인 거니까 이게 주어진 식이 아니라 얘가 몫이고 뭔가 나누는 식이 있을 거고 분식이 있을 거고 나머지도 있을 거고 검산식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꼽아 먹어야 되는 건 A2와 A4의 합이잖아. 이거 계수 조합 문제라고 내가 유형명까지 붙여줬지? 계수 조합 문제 다시 한번 써보자. 계수 조합 문제예요. 계수 조합 문제. 계수 조합 문제. 얘는 뭘 가지고 푼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체는 항등식인 겁니다. 항등식에서 이렇게 계수 중에 몇 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더해보고 빼보고 하라는 문제는 대입을 쓰는 거지. 대입. 이거는 적절한 값, 적절한 값을 x자리, 주인공 자리에다 대입하면서 끌어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계수 조합 문제에서 기본기 5가지예요. 5가지 해볼게. 지금 내가 여기서 A0를 끄집어내고 싶어. 이게 마치 이게 상수항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도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상수항은 아니지만
이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수항이라고 할게요. x 플러스 1에 대한 상수항인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러면 이 a0를 끄집어내는 방법 첫 번째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식을 결국에 0으로 만든다는 얘기니까 이러면 우리가 a0 값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집어넣는 값은 어떤 식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기본 교재에는 이게 다 x, x제곱, x+제곱 돼 있으니까 0 집어넣었을 때 a0가 구해진다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이게 다 x 플러스 1로 바뀌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지 싹 사라지고 a0만 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집어넣으면 개수합이 나올까요? 이것들 다 더한 거 0 집어넣어야겠죠. 이 문제에서는 0 집어넣으면 이게 다 숫자 1로 바뀌는 거니까 그대로 개수만 남기고 떠나겠죠. 그래서 얘는 a0 더하기 a1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이거죠. 두 번째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 항상 모든 문제는 다 일관되게 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푸는 거야. 물론 아주 심화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안 나와. 그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하는 거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짝수차 쪽에서는 플러스를 달고 나오고 홀수차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겠죠? 그걸 우리는 교대합이라고 표현을 했고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빼기에서 여기 홀수차니까 마이너스 a5로 끝나겠네. 이게 교대합이다. 그래서 뭘 집어넣어야 교대합을 끌어낼 수 있을까가 세 번째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5가지예요. 5가지. 절대 3가지가 아니야. 이거 2개 어떻게 해서? 더해서 이 2개의 정보를 그대로 더하거나 그대로 빼면 더하면 뭐가 나와? 이거 이렇게 만나면 A 홀수차는 날아가고 짝수차 개수들만 더블 돼서 나오죠. 2배. 결국에 그걸 2로 나누면 이거 2개를 더하면서 짝수창의 개수의 합에 대한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수합에서 교대합을 빼면 요번에는 짝수차가 날아가는 거고 홀수차 개수들이 더블업이 되는 거니까 뭐 걔를 다 반으로 나눠주기만 한다면 홀수차 개수합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5가지 아이디어인 거야. 5가지. 끝에 거 구할 수 있고 개수합 구할 수 있고 교대합 구할 수 있고 짝계합, 홀계합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자 너희들이 이걸 봤을 때 A2, A4를 구하세요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보여야만 하는 거야. 짝수차 개수의 합 여기에서 A0를 뺀 걸 구해보시오라는 문제구나. 그럼 내가 적절한 값 0이랑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그 결과들끼리 짬뽕시켜서 짝수 개수 합을 구하시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A0를 구한 다음에 빼주면 A2, A4의 합이 남겠지. 문제 설계가 안 되면 풀 수 없는 거고 설계가 되면 그냥 계산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문제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개념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수 조합 문제까지 적용하지. 까지 지금 복습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복습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너희들이 내보시고 이거 계산이 복잡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 계산도 실력이야. 계산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할 건데 22번인가요? 3번인가요? 23번 3번 하고 마칠 겁니다. 저기 앞에 두 문제는 좀 지워도 괜찮을까 얘들아? 요거 기록할 것들이 있으면 다 기록해 놓으시고 뭐 만약에 미흡한 거 있으면 영상 보고 다시 한번 필기하세요. 자, 12번 자, 미리 적어봅시다. 이참수의 길이 관계 그리고 지금 최대치수 구간에 변수 있는 거 말고 축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유형이 지금 보게 될 23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강 프린트로 만들었던 그 두 가지 문제가 회원고, 성신요구에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온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건 아닌데 딱 잘 맞게 되어 있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일단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조금 복습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 꼭지점이 원점인 y는 ax 제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y는 그냥 ax 제곱, 어떤 양수 최고차항 계수를 갖고 있고 꼭지점이 0,0인 거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꼭지점에서부터 벗어난 거리.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를 뭐 L이라고 잡아봅시다. L,0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L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결국엔 얘가 L, AL 제곱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길이로 한번 본다면 꼭지점에서 벗어난 길이 자체가 L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벗어난 지점에서 함수값까지의 이 높이 차이, 즉 요 세로 길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밑변이 L이라면 높이 길이는 무조건 L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근데 뭐야? 이 y좌표가 그대로 길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음수인 경우도 있으니까 길이를 생각한다면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벗어난 길이, 이 꼭지점으로부터 벗어난 이 가로 거리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기본형인데 어차피 평행이동을 해봤자 이 길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치? 좌표가 바뀌는 거지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길이나 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지점으로부터 벗어난 거리가 L이면 그 지점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이는, 함수값까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리 길이는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다가 L제곱을 곱한 값이랑 똑같다.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차함수 세제체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었고요. 내가 제한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2부터 2까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거 구간의 크기가 4인 상황이야. 4인 상황. 맞아요? -2부터 2까지 4칸 차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축의 위치를 모른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축의 위치 값이 뭐 x는 a라고 한다면, 이 유형은 축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유형은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 이 -2부터 2까지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 아니면 이 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때 뭔가 문제를 요구하는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이 4칸짜리 제한 범위가 만약에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면, 뭐 왼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방금 배웠던 개념에 의해서 이 벗어나는 거리가 4란 얘기니까 이렇게 이 높이 차이, 요 길이,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하고 있는 길이는 얼마인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 설정해볼까? 이거 y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이라고 할게요. x제곱 플러스 어쩌고로 간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 길이가 얼마야? 1 곱하기 4의 제곱인 거니까 이거 16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제한 범위가 4칸짜리가 조금 옆으로 만약에 더 쏠린다면, 이렇게 쏠린다면 그때도 내가 요 왼쪽 값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오른쪽 값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 또다시 얘를 밑변으로 하고 요 놈을 높이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이 높이 역할을 하고 있는, 즉 최소값에서의 함수값이랑 최대값에서의 함수값 차이는 16보다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이 볼록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노란색 길이도 4였고 주황색 길이도 약간 구간이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데 이 빗변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나감에 따라서.
그러면 처음에 이 노란색 높이보다 이 주황색 높이, 즉 이 차이는 16보다 무조건 큰 거라서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가 12라고 줬어. 그러면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볼 필요가 없다고. 왜? 이게 구간이 왼쪽으로 쏠리거나 오른쪽으로 쏠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6보다 커야만 해. 근데 16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는 건 얘는 대칭축이 제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게 무조건. 그지? 그리고 내가 같은 얘기로 뭐 유사한 얘기로 미니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가장 작은 차이는 언제일까요? 한번 써볼까? 이때죠.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만 더 그려보면 정확하게 대칭축을 기점으로 이 4차이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룰 때 그래서 두 칸 이렇게 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대칭축이 0인 상황 이때는 이 그릇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분석하는 그릇이 양쪽 높이가 똑같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릇이 나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최대값은 이 높이 값으로 찍히는 거고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찍히는 거니까 그때의 이 차이가 최대값과 최소값은 여기서 m하고 m 간의 차이의 미니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최대 최소의 차이의 최소값 최대 최소 차이의 최소값 이것보다 더 좁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왜? 왜 그런 거야? 내가 색깔이 색깔이냐? 이게 만약에 구간이 살짝 더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쳐진다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릇 자체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최소값은 이 라인으로 찍히는 거고요. 이 라인으로 찍히는 거고 최대값만 여기랑 여기 중에서 높은 데가 여기니까 여기 올라가게 돼. 그래서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양쪽 균형을 이룰 때 제한된 범위가 축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성을 띌 때 그때 이 m, 라지 m과 스몰 m의 차이값이 미니멈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써먹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써먹으라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지금 문제는 마이너스 1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예요. 그리고 우리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k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최대값이랑 줬어요. 제한된 범위 하에서 이 2차 함수의 자 최대값은 라지 m은 지금 1이고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3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야. 그치? 문제를 요약하자면 그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a 곱하기 k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여기에 미정계수로 설정되어 있는 a랑 k를 알아내시오 이런 거겠지? 자, 그럼 너희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 이 유형 자체를 먼저 캐치해야 돼. 유형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고난도 유형 중에서 축의 미지수가 껴있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축을 구해보면 대칭축을 구해보면 x는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얘 올리는 거니까 4분의 a가 되겠죠? 4분의 a. 이거 축의 방정식 구하는 것도 못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아직까지 4분의 a가 될 거고 근데 여기 a 값을 모르니까 이 4분의 a가 어딘지 몰라.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우리는 일단 그림은 그릴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지금 대칭축 위치 값이 x는 4분의 a가 될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로 걸려 있는 게 여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케이스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 대칭축을 포함하냐 쏠려 있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 분석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니까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라면 뭐 이렇게 되려면 4분의 a가 3보다 크다면 이러고 시작을 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4분의 a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면 내가 웬만하면 여기다가 등호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여기가 마이너스 1, 3이 된다는 건 4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노가다하게끔 주지는 않을 거고 너희들이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건 최대값, 최고값이 아니라 이 둘의 차이야. 이 둘의 차이. 이 둘의 차이가 얼마야? 큰 거 잡으면 2분의 25죠? 써볼까요? 우리 m 마이너스 m 최대값과 최고값의 차이가 2분의 25예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이게 딱 여기서부터 만약에 네 칸이 이렇게 같다고 하더라도 이 높이 차이는 지금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2인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4칸 벗어났다면 얘는 2 곱하기 4의 제곱이어서 3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4칸 제한범위가 더 오른쪽으로 가거나 더 왼쪽으로 쏠렸다면 이 최대값과 최고값의 차이는 32보다 더 벌어졌겠죠. 근데 얘가 32보다 작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거기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대충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다 해봤겠지. 이거 다 해보고 남들 잘하는 친구들 이거 하나 하고 나 넘어갔을 때 그냥 끝나고 있겠죠. 문제를 하다가 시험이 끝나겠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알았어요. 4분의 a라는 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끼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상황은 여기에서 그릇을 보는 거니까 뭐 어디가 더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그림 뭐 이런 식의 그림이거나 아니면 뭐 왼쪽이 조금 더 멀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 약간 그냥 띄워가지고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의 상황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그릇이 뒤집어진 모양으로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분석을 할 건데 어쨌든 대칭축의 위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서 찍히는 거야? x가 4분의 a일 때, 즉 꼭지점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을 얘를 뭐 내가 그냥 fx라고 해볼게요. fx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자, 이 주어진 1이라는 값은 최대값은 f 4분의 a다라는 얘기지. 이 이차함수식에다가 4분의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 높이 값이 1이다라고 알려준 거여서 그걸 한번 써보면 f의 4분의 a 얘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8분의 a 제곱에 8분의 2a 제곱 8분의 a 제곱 8분의 a의 제곱 더하기 k이고요. 그 a랑 k는 다 지금 숫자예요. 문자가 여러 개 나왔다고 겁먹으면 안 돼. a랑 k가 숫자고 이 값이 지금 최대값 1이라고 준 거죠. 이렇게 최대값 1. 우리가 이렇게 얘가 최대값이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애초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걸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면 우리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K잖아? A와 K에 대한 단계식 하나 찾았잖아? 몇 개만 더 찾으면 될까? 한 개만 더 찾으면 되겠죠? 한 개만 더 찾으면 반드시 AK 값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안 써먹은 게 아직도 이 2분의 25라는 거를 다 써먹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대소관계를 통해서 얘 거르는 데 일단 썼는데 구체적으로 2분의 25라는 값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 여기서 만약에 이 그림이 주황색처럼 돼 있다고 해보자. 주황색처럼 요렇게 이 오른쪽 경계값이 더 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더 낮고요. 여기가 좀 높아서 미니멈은 여기서 찍힐 거고 최대값은 여기서 찍힌다고 해볼게. 그럼 지금 이 높이 차이가 얼마라고 준 거야? 여기 얼마라고 줬다고? 2분의 25라고 준 거예요. 2분의 25. 그럼 여기다가 또다시 내가 직각삼각형 그려볼까? 여기에서 벗어난 게 얼마길래 이게 2분의 25가 됐을까? 이건 최고차항계수 써볼게요.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지금 2라고 나와 있고 이 벗어난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L 제곱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2를 나눠보시면 4분의 25가 이 벗어난 거리의 제곱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L 값이 2분의 5란 얘기예요. 2분의 5. 꼭지점에서 2분의 5만큼 벗어난 지점에서 미니멈이 찍혀야 그
그래야 최대 최소의 차이가 2분의 25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이거 1 값을 쓰긴 했어요. 지금 1도 필요한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차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차이가 2분의 25라는 게. 그래서 우리 써봅시다. 이렇게 걸렸다는 건 여기가 지금 정역의 값이고 여기가 우경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3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25라는 걸 밝힌 거잖아. 여기에 지금 이 가운데 값이 얼마였어? 4분의 a잖아요. 그럼 이제 a 값 얻어낼 수가 있겠지. 4분의 a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5 가야 3이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3에서 2분의 5 왼쪽으로 간 게, 즉 3에서 2분의 5만큼 뺀 게 4분의 a였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했을까? 이 2분의 5만큼 왼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려놓은 이유도 그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벗어나가지고 최대 최소의 차이가 2분의 25가 되는 상황도 있을 거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써보면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밑에 써볼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고요. 그때 축이 4분의 a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왔을 때가 4분의 a인 경우도 있는 거죠. 왼쪽으로 치우치냐 오른쪽으로 치우치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도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칭성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5만큼 우리가 구한 이 대가 꼭지점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여기가 지금 2분의 5가 이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온 게 4분의 a 축의 위치값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2분의 1이 4분의 a다니까 a가 2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경우는 2분의 3이 4분의 a니까 4 곱하시면 a가 6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a와 k에 대한 관계식 아까 구해놨잖아. 그래서 대응하는 k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아까 우리 8분의 a의 제곱 더하기 k가 1이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놨었으니까 a가 2였다면 8분의 4, 2분의 1 더하기 k가 1이야. k가 2분의 1이었겠구나. 이 2라는 a 값에 대응하는 k 값이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a가 6이었다면 8분의 36, 이거 얼마야? 2분의 9, 4.5? 마이너스 3.5가 되겠지?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는 그나마 친절했던 게 이 문제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a 곱하기 k의 값은 라지 a 또는 라지 b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잖아. 이걸 원래 안 줘야 돼. a 곱하기 k의 값을 그냥 구해보세요 했을 때 너희들이 두 개를 다 적을 수 있어야 돼. 그치? 이건 두 개라고 줬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하다가 그림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왼쪽으로 더 치우쳐지는 경우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문제가 그나마 쉬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a 곱하기 k를 구하세요 라고 해도 너희들은 여기서 ak는 얼마 나오는 거야? 이 경우는 1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ak는 이거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1 나와가지고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만약에 그냥 적으세요라고 했어도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 자기 풀이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로 해봤는데 시간은 기가 막히게 40분을 딱 맞췄네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수업이었고,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내용들이 눈빛을 봤을 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다면 지금 이거 다시 복습한 다음에 영상 보고 너희 걸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데일리 테스트는 이 중에서 두 문제를 할 건데 미리 알려줄게. 이거랑 저번 거 마지막 거 할 거야. 최대 최소 이거 두 개 할 거예요. 회원고 마지막 거랑 지금 성신용 마지막 거. 근데 내가 너무 중요해서 프린트로도 만들어 준 거잖아. 청라고에 무조건 나와 이거. 그리고 총구에도 나올 수도 있어. 총구도 어렵기 때문에 가정구도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치? 그래서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어쨌든 최고를 목표로 한다면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르는 게 없이. 근데 내가 숫자를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답을 외우지 말고 계속 연습해야 된다 이거. 뭐가 중요하다고? 최대 최소의 차이가 중요한 거야. 차이가. 오케이 마칩시다. 이 숙제는 숙제 이해해줘야겠구나. 이제 오늘부터 이제 풍산자 필수형이 나갈 건데 그거를 풀리는 이유는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다시 기념 수업을 차근차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30문제씩 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10문제가 풀려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럼 다음 시간까지는 오늘하고 내일 그날 거는 치지 않고 60문제가 풀려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30문제는 미니멈으로 잡은 거니까 내가 그냥 뭐 하루에 좀 몰아치기를 해서 뭐 더 많이 푼다고 해도 어쨌든 일주일에 210문제를 맞추셔야 돼. 내가 그 계획을 다 짜놓은 거야. 그렇게 해야 너희들 시험 기간 몇 주, 3주 여유 남기고 그게 다 중간고사 모의까지 끝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총정리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0문제다가 이번 주간 숙제는 3회차, 4회차가 되겠죠. 기출부분. 세 번째 거가 청라고고요. 네 번째 거가 강동구라는 우리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청라고, 강동구 두 개가 주간 숙제입니다. 수고했어요. 갑시다.